안녕하세요. 여러분 어제는 편안히 주무셨나요? 오늘은 제가 겪었던 공황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저는 한동안 공황과 불안을 겪으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때는 단순히 마음이 약해져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했고, 내가 왜 이럴까,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할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쌓고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. 공황과 불안은 절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. 그리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이죠.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지금 불안과 공황 속에 갇혀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저의 첫 공황은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. 어느 평범한 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. 사람이 많은 칸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.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곧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.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닐까? 심장마비 오는 건 아닐까? 순식간에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손발은 차가워지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.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. 지하철이 멈추자마자 뛰쳐나왔고 그 길로 응급실에 갔습니다.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심장은 멀쩡하다, 특별한 이상은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. 이건 아마도 공황 발작일 겁니다.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. 내 몸이 멀쩡한데 왜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한 걸까?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. 첫 공황 발작 이후 불안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. 지하철을 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. 회의 중에도 심지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불안이 덮쳐왔습니다. 또 올지도 몰라. 이 생각 하나가 제 일상 전체를 흔들었습니다. 밤이 되면 잠들기도 힘들었습니다.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이물감,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 때문에 몇 시간을 뒤척이곤 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내일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? 하는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. 그 시기에 저는 스스로를 많이 자책했습니다.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?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걸까? 이런 생각은 저를 더 깊은 무력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. 더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. 마음 먹기에 달렸어.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괜찮아질 거야. 너는 멘탈이 좀 약한 것 같아. 그들은 나름 위로한다고 말했겠지만 제게는 칼날처럼 꽂히는 말들이었습니다. 차라리 아프다고 눈에 보이는 병이라면 이해라도 해줬을 텐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은 쉽게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. 저는 점점 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고립감에 더 지쳐갔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끝없는 어둠 속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. 저는 조금씩 아주 작은 방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공황이 몰려올 때 가장 먼저 배운 건 호흡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. 숨이 가빠질 때 억지로 억누르려 하지 않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기를 반복했습니다.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니 조금씩 안정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. 머릿속이 복잡하고 불안이 몰려올 때 집 밖으로 나가 가볍게 걸었습니다. 특히 해질 무렵 노을을 보며 걷다 보면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감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밤마다 늦게 자고 불규칙하게 먹던 생활을 조금씩 바꿨습니다. 잠자기 전 핸드폰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볍게 책을 읽으며 몸을 이완시키려 했습니다. 아침에는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몸이 안정되도록 했습니다.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과의 대화였습니다. 너 잘못 아니야.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야.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얼마나 살렸는지 모릅니다. 저는 한동안 병원에 가는 걸 망설였습니다. 내가 정말 환자인 걸까? 라는 낙인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.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. 거기서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.
저는 약을 잠깐 사용하기도 했고 상담을 통해 제 불안의 뿌리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.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. 이게 저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. 저는 불안을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여겼습니다. 하지만 싸우려 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. 어느 순간 저는 불안을 흘러가는 파도처럼 대하기로 했습니다. 아, 지금 불안이 오고 있구나. 그래, 오면 오라지. 결국 지나갈 거야.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 신기하게도 불안은 조금 더 빨리 지나갔습니다. 불안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불안이 제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불안과 공황 속에서 버티고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첫째, 당신은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. 둘째,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험일 뿐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. 셋째, 작은 습관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. 공황과 불안은 우리의 삶을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. 저는 여전히 가끔 불안을 느낍니다.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. 불안은 이제 제 안에서 조금 쉬어가라,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. 그 신호를 통해 저는 더 단단해지고 더 나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혹시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. 당신의 내일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. 조금씩 아주 천천히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.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